최근 영국 유명 출판사에서 영문으로 된 한식 요리책 더 코리안 쿡북을 출간했습니다. 영국 요리책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출판사 파이돈이 만든 첫 한식 요리책인데요. 이 책은 그동안 한식을 빨리 전하지 않은 것에 분풀이를 하듯 메주를 쏘어 장을 담그는 법부터 김치, 장아찌, 젓갈 등 전통 음식은 물론 제육볶음, 자장면, 카레라이스, 치킨까지 한국인의 밥상에 오를 법한 모든 음식이 모여 있습니다. 이 책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미국 음식 전문지 보나페티는 한국 가정식이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해왔는지 잘 연구한 연대기라고 평가했고, 프랑스 요리거장 에릭 리퍼트는 한식을 알고 싶은 이들을 위한 필수 도구라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예산을 쏟아부어 홍보를 하려고 해도 잘 성공하지 못했던 한식이 왜 갑자기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것일까요? 이런 현상을 미국 현지에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아침 방송에는 한국 음식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구글 검색어 1위에 비빔밥이 오르고 돼지국밥을 파는 식당이 뉴욕 최고의 식당에 선정됐으며, 죽기 전에 먹어봐야 할 한국 음식 1위에 살얼음이 떠있는 물회가 오르기도 했죠. 음식 문화는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나라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이 고유의 음식을 먹고 맛있다고 느꼈을 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일 텐데요. 미국 유명 음식 비평가 존 서리코는 한식은 어떻게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는가라는 기사를 통해 한식이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왜 미국에서 정착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와 한국 음식의 전성기가 이미 시작됐다는 내용을 집중 분석하여 보도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한국 음식 열풍이 시작됐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한식이 미국을 정복한 흔적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불고기는 이미 미식의 대표 용어가 되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는 대부분의 미국 주요 도시에서 필수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식 버거와 불고기 타코는 미국 패스트푸드의 한 장르가 되었습니다. 김치는 핫아이템이다. 미국에서 한국 음식이 급부상한 것은 다른 아시아 음식에 비해 늦게 시작됐지만 아주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오래 걸린 것일까요? 수치로 따지면 한식의 영향력은 이민 유형보다 훨씬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인 이민은 1965년 할당제가 사라진 이후로 급증해 수세대에 걸쳐 음식 문화의 동화를 가속시켰습니다. 일본 역시 1990년대 경제적, 문화적 침체기를 겪는 잃어버린 10년 동안 음식 문화를 서방으로 전파해 주류 미국 사회에 스시를 소개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일어난 한식의 유행은 같은 방식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한국 경제가 침체기를 겪으며 한국인의 미국 이민도 증가했습니다. 미국 전체 이민자의 2.7%를 차지하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음식의 인기는 이러한 수치가 보여주는 것보다 훨씬 더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적어도 다른 동아시아 국가와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푸드 리퍼블릭의 편집자 맷 로드버드에 따르면 이것은 우연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들은 별로 한식의 유행을 일으키는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초기 한식당은 한국인을 위한 클럽 같은 분위기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한국인이 아닌 손님을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한국 셰프들은 미국인을 위한 음식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로드버드는 그의 책에서 이 현상을 설명하면서 1990년대와 2000년대 태국 요리와 한국 식당의 상대적인 고립성을 대조합니다. 태국 요리사와 레스토랑 경영자들은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음식은 팟타이였습니다. 이 음식은 미국의 태국 레스토랑에서만 찾을 수 있는 달콤한 버전이지 태국 남부에서 찾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 요리사들은 팟타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한식은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에그롤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없었죠. 그 결과 한국 음식은 미국 식당에서 팟타이처럼 미국식으로 괴상하게 손상되거나 중국 음식인 제너럴 초스 치킨이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전통적인 한국 요리를 궁금해하는 순수주의자들에겐 좋은 일이지만 미국에서 받아들여지는 속도를 늦춘 것이 사실입니다. 뉴욕 맨해튼에 처음 코리아타운이 정착됐을 때 한국 노래방부터 술집까지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 이곳은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안전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코리아타운의 주요 변화는 범죄율이 급락했다는 것입니다. 새벽 2, 3시가 되면 뉴욕의 외식산업 종사자들은 이곳으로 몰려 당시 아무도 모르던 한국 요리를 맛보았습니다. 당신이 요리사인데 늦은 시간 일을 마치고 다른 요리사들과 어딘가에서 외식을 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세요.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실 수 있으면서 합리적인 가격의 식당에 가고 싶을 겁니다. 코리아타운은 안전하게 밤새도록 야식을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곧 코리아타운은 뉴욕의 셰프들이 자정 이후에 찾아가는 장소가 되었고, 그곳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맛이 가득했습니다. 하루에 바이어를 28번이나 맛본다면 다른 걸 먹고 싶어집니다. 셰프들은 자신들의 주방에서 코리아타운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일하며 하루 종일 버터 맛을 보면 밤이 되면 한국 음식이 먹고 싶을 겁니다. 한국 음식은 뉴욕의 셰프들이 만드는 유럽 음식과 정반대입니다. 뉴욕의 코리아타운이 미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이긴 하지만 그곳만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로스앤젤레스, 애틀랜타, 포트리, 휴스턴 그 밖의 많은 도시에 저마다 탄탄한 코리아타운들이 있죠. 그리고 한국의 맛이 점점 더 많은 레스토랑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나 푸드트럭, 프라이드 치킨처럼 다가가기 쉬운 기본적인 한식을 편안하게 느낀 미국인들은 더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되었는데요. 2008년에 시작된 김치타코는 길거리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멕시칸 또띠아에 넣은 신선한 김치의 맛을 전파했습니다. 제 목표는 미국과 전 세계 모두가 냉장고에 김치통을 갖는 겁니다. 힐리는 한식을 단순화해서 좀 더 접근하기 쉽도록 푸드트럭이나 길거리 음식 형태로 친근하게 했지만 중요한 한국의 맛은 바꾸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식 최고의 맛인 한식 바비큐와 김치를 이용해 미국 손님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맛의 세계를 소개하는 역할이 그것입니다. 한식은 언젠가는 발견되었을 겁니다. 한식은 타이와 베트남 음식보다 앞서 미국에 소개되었지만 다양한 이유로 유행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식 바비큐 1인분에 30~40달러라는 높은 가격과 찌개, 국, 김치 등의 자극적인 맛은 처음 한식을 시도한 사람들이 감당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그런 제약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레드버드는 한국 음식이 뒤늦게 유행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식은 현재 다이어트 열풍과 잘 맞아떨어지는 인체에 충격이 적고 굉장히 균형 잡힌 식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서구인들이 원하는 식사죠. 잠시만 살펴봐도 한식에는 글루텐이나 유제품이 거의 없고 채소와 해산물이 많이 사용됩니다. 한식은 저탄고지 육식주의자들의 꿈을 이루게 해주고 채식주의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한식에 빠져들기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단맛, 장맛, 신맛, 감칠맛, 매운맛 5가지 맛이 하나의 요리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미국의 식단에 한식이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일식이 로맨틱 코미디라면 한식은 액션 영화입니다. 그리고 과감한 대형 액션 영화는 성공하는 법입니다. 기자의 보도처럼 달고짠 미국화된 한식보다 진짜 전통의 한국 맛을 찾아가는 외국인들이 더욱 한국의 맛을 잘 알게 되길 바라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